자, 우리 형이 왜 이럴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5월 20일입니다.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이때 모든 민주당 의원이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법 한 4개, 관련된 걸 한 4개를 바꾸면서 뭔가 지금 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크게 봤을 땐 3가지예요. 무주택자 전월세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고 한 게 있고, 뭐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 카드가 갑자기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167석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이제 109석 정도, 그리고 정의당 외 뭐 기타 무소속 뭐 이런 분들 다 합치시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바뀐 건 없단 말이죠, 국회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뭔가를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할게요 하면은 법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언가를 발의를 하고 그게 부동산 관련된 거라면은 우리가 항상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보도자료가 민주당에서 나온 게 있는데, 무주택자 전월세 공제 확대,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불합리한 다주택 종부세 기준 변경, 부동산 4법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총회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민주당에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겠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런 표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형들을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뭐 어떻게 되는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가지고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니 근데 이거 누가 했냐고. 아니 형들이 했잖아. 조세의 불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게 된 계기는 형이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어쨌든 그게 제기되고 있어. 처음 들었나 보지. 자, 그래서 고가 1주택에 비해서 저가 2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형이 만들었잖아. 어쨌든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관계없이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조세 형평성 및 과세의 선명성을 높인다. 이게 우리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취지가 좋다 이거죠. 우리가 뭔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고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까를 지금 보자는 거죠. 그럼 보면 이겁니다. 7조 1항을 바꾸는데 이건 뭐냐면 종부세의 대상자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건데, 결론만 말하면요,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1주택자는 바뀌는 게 없고요. 그리고 뭐 공동명의로 1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 바뀌는 건 없는데, 이게 생겨요.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들은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쳤을 때 11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6억이 넘어가면서부터 종부세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11억이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대상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 아닙니까? 6에서 11억 사이가 종부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원래는 공제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1억짜리 빌라를 사도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를 막 얻어맞았는데, 공시가격이 한 3억을 넘어가는 사람들부터 종부세를 내세요라는 거예요, 법인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감소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11억이 넘으면 종부세가 나온다고? 법인은 3억이 넘으면 나온다고? 그럼 뭐야, 이거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세금 공제해준다는 거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대상자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지금 신기한 법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대상자에서는요 11억까지는 빼줘요. 근데 1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금 부담은 똑같이 시키겠다는 거야. 이걸 좀 말을 좀 많이 꼬아서 만들었는데, 공제는 기존처럼 6억까지 하고요. 법인은 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세금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세금은 똑같아.
똑같은데 이 선에 넘어오면 세금을 때릴 거고 여기 안 넘어오는 애들은 안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야 이게 뭐지? 야 이 세금을 진짜 어떻게까지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발의한 의원은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자, 서울의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한 채는 남편이 가지고 있어, 영식이가. 근데 두 번째는 아내 영순 씨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식이 거가 마침 같은 아파트를 샀다고 칠게요. 그냥 같은 단지에 두 채 산 거야. 근데 공시 가격이 11억이에요. 그럼 시세로 한 15억 정도 됩니다. 시세로 한 15억 정도 되는데, 요거 101동에 하나 가지고 있고, 103동에도 하나 샀어. 우리 아들 주려고 나중에. 그래서 요거 두 개 15억을 같은 단지에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가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1억을 초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된다. 이러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맞잖아요. 원래는 이거 세금 내야 돼요. 마이너스 6억 공제하고 5억에 대해서 세금 내고 여기도 마이너스 6억 공제하고 5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종부세가 안 나와요. 자, 근데 이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데 만약에 뭐 그냥 아주 계산하기 쉽게 이 공시가가 11억 1천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11억을 초과하잖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대로 때리는 거예요. 기존 세금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인당 6억을 공제해줘요. 그리고 종부세율이 여기 구간이 1.6% 정도거든요.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이 종부세의 20%를 또 때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세율은 1.9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11억을 넘으면 바로 1천만 원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각이니까 이 두 부부는 그냥 2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자, 공시가가 이 구간을 넘어가면 세금을 막 2천만 원 때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법이 뭐가 나쁩니까? 아니, 원래 세금 내는 건데 거기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게 공시가가 초과니까 1원만 넘어가도 공시가 11억인 사람은 0원인데 11억 1원이시면 1원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이제 2천만 원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조세 형평성에 맞는 거냐? 아까 말한 그 과세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요 1원 차이로 세금 2천만 원 내는 건 말이 될까?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깎아줄 거면 깎아주고 안 깎아줄 거면 안 깎아줄 거지 왜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뒤에 좀 다뤄볼게요. 법인은 더 황당해요. 법인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강서구에 빌라를 2개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다고 칠게요. 강서구엔 빌라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 시세로 뭐 한 2억 5천 정도? 2.5억 정도 하면은 뭐 공시지가가 뭐 그래도 한 1억 5천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가지고 있어서 공시가가 딱 3억 떨어지는 거야. 3억을 초과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공시가가 2개를 합쳤더니 뭐 3억 1천만 원이야. 아니면 3억 뭐 5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은 공시가가 3억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너는 세금 부과 대상자가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 종부세가 2,272만 원이 나와요. 왜냐면 법인은 공제가 없거든요. 요거 아까 3억일 때 계산한 겁니다. 2,3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율을 7.2%를 맞거든요. 2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돼서 6%에다가 20% 더 더하니까 7.2%를 내야 돼서 뭐 한 2,200, 2,300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금의 차이, 너네는 안 내고 너네는 극단적으로 많이 내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게 과세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종부세가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나오면 2천 정도 나오는데 5억 빌라 가지고 있는 법인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뭐 한 2,300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 형평성은 전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주택자들은 어때요? 나랑 뭔 상관이야.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쟤네들 뭐 2주택을 하시든지 법인을 하시든지 뭐 니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뭐 저랑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웃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은 1주택자 증세 법안이고요. 이게 핵심이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이걸 발의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야 이거를 봤더니 22년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다. 그러니까 100%인데 이게 뭐 굳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요거를 제도를 폐지합시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는 감면도 있고 뭐 하지만 저는 핵심은 요건 것 같아요.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때라는 거가 이 법안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이 종부세를 낼 때는요. 아까 말한 뭐 세금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세금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할인이 있습니다. 일부 좀 할인을 해줘요. 깎아준단 말이죠. 이 할인율이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당연히 퍼센트겠죠. 할인이니까. 자,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냐? 2018년도 이전만 해도요. 그냥 80%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할인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야 20%는 좀 깎아줄게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9년도는 플러스 5%. 그러니까 할인이 감소되는 거죠. 90, 95. 그래서 22년도 올해부터는 할인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20% 정도 깎아주던 그 할인율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인이 없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왜 곱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곱할 이유가 없는데 없애자. 이해되시죠? 할인하는 게 없는데 이게 왜 있어? 자, 근데 이걸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 할인율은요. 보세요. 이게 법에 있는 건데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세금을 좀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세금을 좀 적게 거둘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여유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정부가 네가 봐서 야 60부터 100까지 네가 봐서 한 60%로 좀 할인해 줄 때도 있고 뭐 100%로 할인해 줄 때도 있고 하니까 뭐 네가 적절하게 정해. 근데 그걸 누가 정하냐? 대통령이 적절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요 할인율을. 그런데 보세요. 자, 이 할인율을 안 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다주택자는 세금 많이 내야죠. 근데 이걸 왜 깎아줍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종부세는 할인율을 마지막에 또 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할인율은 1주택자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1주택자분들은 뭐 법인이든 2주택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때 이 할인율 제도가 없어진다는 게 나한테 영향을 준다. 어떻게 영향을 주죠? 자, 아까 할인율은 누구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죠? 할인율은 대통령이 정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네가 봤을 때 뭐 좀 깎아줄 수도 있고 좀 늘려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최대 100이고 최하가 60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부세를 좀 깎아야겠다. 너무 비싸다 해서 이거 할인율은 이거 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깎으랍니다. 종부세율은 내가 못 바꾸지만 할인율은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 내가 60%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종부세가 40%가 깎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뭐 90%, 뭐 80%만 해도 어쨌든 할인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깎아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그 권한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세금을 다 부과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요게 핵심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웃고 있던 1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뭐 다주택자나 법인은 당연히 세금 많이 내야지 하다가 잠깐만 저기 형이 깎아준다고 했는데 뭐 안 깎아주게 됐네? 그러면 왜 잠깐만 내가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탄이 나한테 튄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이걸 잘 모르면 세금 깎아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빠지긴 하지만 원래 대상자인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그냥 다 내는 겁니다. 깎아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뭐 나랑 상관없는데 라고 하다가 아니 원래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뭐 조금 1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하는 게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가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명분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왕 법을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이걸 조금 더 부드럽고 훨씬 더 형평성 있게 해야지 어디까지는 0이다가 갑자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조세 형평에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의견을 남기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